네, 중개사법 처음 시작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지금 저 강의 뭐 이렇게 내용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법이나 학개론처럼 기출문제로 배우는 중개사법 이 경우는 문제만 푸는 과정이 아니고요. 문제 플러스 강의 비슷하게 요점 정의해 가지고 조금 정리도 하시고 내용도 좀 아시고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좀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영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예상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문제만 빨리빨리 풀어보는 식으로 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한번 보시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공인중개사법 영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이 용어는 매번 나오는 문제고요. 모든 과목들이 다 용어 정의의 부분들은 다 법령의 앞에 보면 2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꼭 나오는 문제고요.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거죠. 이 점수를 따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네, 틀린 거는 바로 나왔네요. 1번이 틀렸네요. 이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는 뭐죠? 이거는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얘기합니다.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정의로 따지면 요거 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읽어만 보시고 뭐 내용 뭐 처음 공부 안 하신 상태에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내용이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맞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개업 중개사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가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그냥 명칭이 딱 나와 있어요. 요거는 요거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이 내용도 맞지 않나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법 조문에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뭐 자세히 보시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다 이러면은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요거 다음 페이지에서 정확하게 한번 용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개업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네, 이거 딱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그리고 여기 포함되죠.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 공인중개사 인자 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중개라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네, 그렇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것들은 어떤 뭐 건물이라든지 뭐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권리도 중개 대상이 됩니다. 권리도. 이 내용 뭐 앞에 가면 또 배울 거고요. 자세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중개사 법령에 나와 있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조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 요게 1조 내용이고요. 2조에 바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이 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개라 하면 제3조에 따른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중개업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린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면 요 내용으로 와야 됩니다.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2번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맞고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이게 틀렸네요. 3번.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의뢰를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등록을 안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뭐 할 수는 있죠. 해달라. 꼭 해달라는데 뭐 이 사람이 법적으로 처벌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 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네, 맞습니다. 이거 좀 뒤에 보면 권리에 대해서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해서 나오니까요. 취역권도 가능하죠. 설정하고 취득하고 이런 거 알선해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이제 9분 공인중개사라는 거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고요. 이게 정리한 표인데 요거 한번 조문도 한번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는 거 좋고요. 왜냐하면 이제 조문이라고 하는 거는 법에 나와 있는 조문은 그거 글자 토시 안 틀리고 똑같이 냅니다. 똑같이 지문에. 그러니까 변경을 안 해요. 변경하면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문도 보셔야 되고 지금 이렇게 표로 해가지고 구분 짓는 것도 명확하게 아시면 좋고요. 개업 중개사 등 해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개공 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하면은. 근데 나중에 이제 막 이렇게 그냥 어설프게 배우신 분들은 개공 그러면은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 이 개인인 개업 공인 중개사로 자꾸 오해를 하시는 분들 계셔요. 맨날 개공 이렇게 줄여서만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끝에 가다 보면 이게 내가 개공하면은 개인인 개공 이것만 생각하나 이게 아니에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줄여서 개공 이렇게 우리가 보통 명칭을 하거든요. 개공이라고 하면은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야. 그 중에는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특수법인도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가 이제 개업중개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국가공무원이나 법무사 사무원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이중 소속이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처벌 대상이죠. 개인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이거는 부칙 개공도 포함입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상법회사고요.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니에요. 요거 가끔 지문에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됩니다. 요런 거가 대표적인 게 새마을금고예요. 새마을금고. 이런 거는 이제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아닌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니다.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새마을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특수법인이 있습니다. 이거 특수법인은 우리 이제 중개사법에서
한 게 아니고 다른 법에서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를 할 수 있다, 알선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가 없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책임자도 자격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지역 농협협동조합, 그 다음에 산림조합, 산업단지 관리기관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단이 이렇게 해당이 돼요. 이 네 가지가.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입니다. 개공의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요.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합니다.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개공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중개 대상 권리가 되는 거, 그리고 아닌 거, 소유권 당연하죠. 용익물권도 가능합니다. 지상권이라든지 지역권, 전세권 이것도 다 중개 대상 권리고요. 저당권도 됩니다. 담보 물건도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금전 소비 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고요. 부동산 임차권, 뭐 임대 임차할 때 그런 거 중개 대상물과 함께 이전하는 영업권. 영업권이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권리금이죠. 권리금. 근데 이거는 중개 대상물과 함께 이전할 때입니다. 함께 이전할 때 요거는 중개 대상의 권리가 됩니다.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부동산 환매권 이런 거 다 권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닌 거가 동산. 동산이라는 건 그냥 뭐 동산 이렇게 지문에 나오진 않고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그 상황이 동산인 경우죠. 그런 경우는 중개 대상 권리가 아니고요. 무채 재산권, 그러니까 뭐 형체가 없는 재산권이죠. 상표권이라든지 저작권 이런 것들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일신 존속적 권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권리금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뭐 영업권 아니면은 뭐 할 때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지문을 이제 상황을 또 지문에 이렇게 넣어요. 그런 건데 딱 봐서 아 이건 권리금에 대한 얘기네 그러면은 이게 중개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중개 대상물을 한과 함께 이전할 때는 가능합니다. 요것 때문에 요게 잘 나와요. 권리금, 그 다음에 동산, 무채재산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 섞어서 잘 나옵니다. 안 되고요. 상속 정역 경락 받은 토지 등 또는 경매 진행 중 매매로 부동산 처분되는 거. 경매가 진행 중이라도 이 중개가 돼야 경매 진행 중이라도 매매 뭐 그 사람이 꼭 산다. 그러면 됩니다. 매매로 해가지고 처분하고 근데 경매 떨어지면 또 있고 다 날아가는데 왜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능은 한 거예요. 가능은 합니다. 법정 지상권, 유치권 등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적으로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만 넘기고 이건 안 돼요. 뭐 법정 지상권만 뭐 중개를 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그 건물 넘기면서 아 이 건물에 법정 지상권이 있다 그러면 이걸 넘기면서 이 권리까지도 같이 중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는 거는 큰 의미로 이렇게 세 가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일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계약을 원인으로 득실 변경에 발생되는 권리일 것. 그 다음에 중개행위의 개입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요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아야 여기에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 이렇게 보시면 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와요. 이 중개사법에도. 그리고 이제 여기도 어차피 중개사 법이기 때문에 민법처럼 조문이나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나왔던 지문이 또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좀 풀어보시고 내용 정리된 거 조금 몇 번씩 읽어보시고 하시면 충분히 다 뭐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네, 여기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선정이 끝났죠. 내가 요 건물에 지금 여기 뭐 101호에 지금 딱 들어간다. 이거 짓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죠. 선정이 벌써 끝났어요. 선정이 됐어요. 너가 딱 가지고, 그러니까 확정이 됐죠.
하면은.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이 경우는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이건 중개 대상물이에요. 좀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요. 이 중개 대상물도 매번 한 문제는 꼭 나오는 거예요. 중개 대상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영업용 건물의 비품을 무슨 중개를 하죠? 우리가? 이거는 아니고요.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물. 이거는 무슨 얘기죠? 이게 바로 영업상의 이점이라고 하는 게 뭐죠? 권리금이죠. 권리금. 이거를 돈으로 받겠다는 얘기죠. 이게 권리금이잖아요.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죠.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는 대토권. 대토권이라고 하는 게 철거되고 나서 다시 받는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는 것을 대토권이라고 하는데,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닌 거는 기억 뺀 거 5번이네요. 중개 대상물인 거 하고요. 중개 대상물이 아닌 거 하고, 사도는 이제 개인 도로라는 얘기죠. 사적인 도로예요. 개인 도로. 도로 예정 사유지 가능하고요. 사인이 지적 공부 등록되지 않았지만 매립공사 완료하고 준공검사 받은 매립지, 공법 사법공사 제한 토지, 허가 구역 내 처분 검지 가처분 낸 거, 개발 제한 구역 내 가압류된 거, 법정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다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죠. 이런 거 제한이 있어도 거래 매매 가능합니다. 사유지 하천 사유지니까 되죠. 일부라도 용익 물권은 가능합니다. 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일부라도 가능해요. 임차권의 설정, 이런 이전 이런 거 다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이 필지 일부의 매매라든지 교환, 저당권 설정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요거는 좀 소유권이 전체를 등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일부에 대해서 이제 중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등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 일부에 대해서 매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나오면은 아닌 거가 되는 거죠.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잘 나오는 게 보통은 이제 국가 소유냐 이런 것들 지문에 이제 모든 상황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요게 이제 국가 소유가 되는 경우 이런 거 있습니다. 미채굴 광물 요것도 지문에 가끔 잘 나옵니다. 채굴이 안 된 이제 광물 이런 거 다 국가 소유예요. 이것도 국가입니다. 국가 소유예요. 미등기 토지도 중개 대상이 됩니다. 등기하면 되잖아요. 미등기라도 하면 되죠. 지번 부여되지 않은 미등록 토지 요거는 아니에요. 무주의 토지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다 나라 거예요. 무주의 토지. 요건 잘 나오죠. 문제에 요런 문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지 중에 일반 재산은 중개 대상이 되고요. 행정 재산은 안 됩니다. 행정재산은 이게 관공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시청 이런 겁니다. 시청 이런 것들. 요런 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요 페이지에 글자들 보면은 잠깐 여기 개발도 그렇지만 개발이 이렇게 빌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요거 PDF에서 이렇게 복사를 해오면서 조금 해상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나온 거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이 글자 틀렸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 좀 지워졌구나 해상도 때문에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건축물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 가능합니다. 경매 중인 주택도 중개 대상물입니다. 비닐하우스라든지 세차장 구조물, 철제 구조물, 판잣집 이런 거는 당연히 중개가 안 되고요. 분양권 중개됩니다.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 계약 체결된 후 완성 전이라도 건물의 중개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선정 체결되지 않아도 아파트 분양이 당연히 보장되어 있다면 중개가 됩니다.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선정된 지입니다. 이게 요 단어가 중요해요. 선정이 된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이 돼야 돼요. 지금 여기처럼 특정 동호수가 딱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이것도 선정된 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분양권, 입주권, 거래가 되고요. 여기 대토권 문제 조금 전에도 나왔죠. 주택이 철거된 경우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입니다. 요거는 중개가 안 됩니다. 요거는 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첨권, 입주권,
추천 기일에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합니다. 요 경우는 안 되고요. 선정 벌써 됐다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법률로 금지한 거는 또 안 돼요. 투기과열 내 분양권 이런 거는 이제 아예 법으로 금지를 시켜놨잖아요. 중개 이게 사고 팔고 못하게 이런 것들은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 다음에 임목 이런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식의 수목, 농작물, 미분류 과실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읽어보시면서 구분을 이렇게 막 지어보셔야 돼요. 네, 여기는 좀 내용이 많습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중개가 됩니다. 이것도 문제 나옵니다. 문제. 광업공장재단의 구성물로 분리된 물건,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 어업권, 항만운송사업재단, 선박, 항공기, 뭐 그 다음에 뭐 기계 뭐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중개 대상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 안 되냐? 이거 좀 사고 팔고 다 되는데 왜 안 되냐? 이건 법에 없어요. 법에 이게 안 돼 있어요.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는 게 법에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는데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농경지가 바다로 되어 지적 공부상 등록 말소된 사건이 소멸된 포락지. 이건 사건이 소멸됐으니까 당연히 중개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해놨는데요. 구분할 수 있는 큰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할 수 있는 조건이 우선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유지 뭐 이런 사적으로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중개 행위 개입이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법령상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규정이 없는 거는 안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조건 간단히 보고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고른 것은 해당하는 거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이거 방금 보셨죠? 여기 해당되어 있죠. 영업용 건물의 영업 설비,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의 무형의 재산권의 가치 이거는 뭐죠? 지금 여기 거래처 신용, 무형의 재산권 이거는 뭐죠?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이건 이제 권리금이죠.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가압류된 토지, 가압류된 거 가능합니다. 그렇죠? 가압류된 거 뭐 사고 팔고 하겠다는데 네, 가능하죠.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그렇죠? 미등기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3번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이거는 뭐라 그랬죠? 이거는 국가 거예요. 국가. 나라 겁니다. 채굴되지 않은 광물 이거 나라 거예요. 이거 채굴 막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거는 뭐라 그랬죠? 이거는 권리금. 권리금. 그렇죠?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네 이런 거 준 게 아니고요. 지목이 양의장인 토지 네 지목이 뭐든지 간에 토지 가능하죠. 네, 4번이네요.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거는 뭐라 그랬죠? 이거는 대토권. 대토권. 예, 나머지는 아니고 4번이고요. 예, 첫 번째 시간이라서 어땠는지 좀 모르겠네요. 지금 뭐 민법인 학교론 보셨던 분들은 뭐 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풀면서 또 내용 요점 정리한 거 좀 보여드리면서 정리도 같이 좀 해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뭐 예상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할 때는 그냥 문제만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 문제만 이렇게 뭐 한 뭐 몇 시간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 탁탁 넘어가면서 바로바로 풀어볼 수 있도록 좀 정지를 하시고 볼 수 있도록 할 건지 제가 한 1분 정도 문제 시간을 주면서 넘기면서 만들 건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처음 배우시는 단계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문제 풀이 이렇게 할 때는 문제만 이렇게 푸는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는 문제만 이렇게 풀어서는 사실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뭐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로
좀 정리도 하시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원래는 이렇게 좀 안 좋은 목소리라서 제가 좀 이제 목소리 안 넣고 그냥 문제만 이렇게 막 풀어드리고 뭐 설명만 좀 해드리는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좀 강의 비슷하게 문제 플러스 강의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가끔은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래야 저도 힘내서 하지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